요 엑스레이는 임플란트를 수년 전에 했는데 부러져서 오신 환자분인데요. 해당 병원이 없어져서 진료를 더 이상 이어서 할 수도 없고. 안녕하세요. 치중TV의 이치중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정말 많은 광고와 그리고 많은 설명들이 인터넷에 정말 많은데요. 아주 저렴한 50만원, 59만원, 69만원 이런 광고들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건강보험 임플란트와 그리고 실제 비보험 임플란트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드리고 시작할게요. 1인당 2개의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어 환자가 실제 지불하는 액수는 30만원대에서 40만원 정도. 치과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임플란트의 치료비는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주 낮은 치료비를 앞세워서 광고하는 병원들은 외국에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수술로 인공치아 뿌리를 심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짧게는 10년에서 그 이상까지도 쓸 수 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시술 과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민해야 될 부분은 치료 비용이 아니라 치과 진료의 성격상 수년 동안 해당 치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치과가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를 정말 시청자분들 많이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유학을 갔다고 하기도 하고 이사를 갔다고 하기도 하고 건강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치과가 없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 해당 병원이 원장님이 오랫동안 진료를 하고 계신 병원인지 확인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담당 원장님이 병원의 오너인지. 대한민국 의료법에서는 모든 의료인은 단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치과 이름이 여러 개다 하더라도 해당 치과는 각각 대표 원장님이 각각 따로따로 다 되어 있고요. 그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모든 행위는 해당 병원의 병원장이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술하고 있는 치과 의사가 이러한 의료기관의 진짜 오너인지 그 치료를 직접 하시고 계속 이어나가고 이걸 관리해 줄 수 있는 원장님인지 확인하는 게 비용보다 아마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병원에서 임플란트의 재료에 대해서 광고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걸로 설명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유통되고 있는 임플란트의 종류는 정말 수십 가지 이상으로 많습니다. 약간의 차이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에서의 의료기관에서는 정상적인 제품들로 시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 비용보다는 담당 원장님의 얼마나 길었는지 그리고 또 시술을 계속 이어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원장님이 직접 진료하는지. 요 엑스레이는 임플란트를 수년 전에 했는데 부러져서 오신 환자분인데요. 해당 병원이 없어져서 진료를 더 이상 이어서 할 수도 없고 임플란트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하시고 나서도 상당히 힘들었던 분이에요. 보시다시피 부러져서 요 해당 치아가 여러 개가 다 없어졌고요. 앞에 치아들까지 다 손상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못 하시는 젊은 여성분이었어요. 다행히도 이 앞쪽까지 다 임플란트가 성공적으로 잘 완성이 되고 그리고 다 연결이 다 됐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개의 치아들이 완성이 돼서 치료를 마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러진 임플란트를 빼는 거는 사랑니 빼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붓기도 더 많이 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은 잘 심어 놓고 잘 유지를 하고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런 분들이 정말 최근에 정말 많아졌고요. 임플란트가 처음 국내에 소개된 건 사실 1980년대 후반인데요. 근데 200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가 되고 많은 치과 의사들이 임플란트를 배우게 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그리고 새로 개업하게 되는 젊은 치과 의사들은 유치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경쟁이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은 치료 기간 그리고 치료 비용 이 두 가지를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씹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가 있는 경우에 빼고 동시에 식립하는지 아니면 빼고 기다렸다 하는지 뼈 이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까지 아시면 이런 부분들은 여쭤보시는 환자들이 많진 않은데 이 과정이 진료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잇몸뼈에 그 드릴이 들어갈 때 그 1cm짜리 드릴이 바로 못 들어가고 그 전에 얇은 것부터 들어가는 이유는 뼈에 열이 나면 잇몸뼈가 괴사됩니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물을 주술을 하고 해당 드릴들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천천히 넓혀서 치아도 치료하고 임플란트 심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임플란트 시술 받기로 한 20대 남성이 여기 병원 앞에서 못 들어오고 20분을 서성거리시다 늦게 오신 분이 계신데요. 가실 때는 웃으시면서 저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약속하고 가신 분이 계세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5가 제일 센 거라고 하면 2에서 3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절개. 아무래도 적게 찔수록 통증이 덜한 거는 외과의 기본입니다. 시술 시간 정말 빨리 끝날수록 안 아픕니다. 정말 상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아픈 진료는 치아에 염증이 생겨서 크게 얼굴이 붓거나 그게 난이도가 5라고 하면 임플란트 시술은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못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간혹 소독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 드시는 분도 있으시죠? 소독은 말 그대로 상처 주변을 소독해야 되는데, 입으로 들어가서 이제 소화기를 소독하시게 되면 그 알코올이 혈충으로 펴지면서 면역 체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게 소독하시면 안 되고요. 자, 오늘 임플란트 시술 받으실 때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물론 치료 비용도 적절한 비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의 경력, 해당 병원의 역사, 원장님이 그 병원의 오너인지, 이런 부분들이 49만원, 59만원보다 더 첫 번째로 고려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임플란트 시술 잘 받으실 수 있게 앞으로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